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사서교사가 턱없이 모자라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들의 대규모 개발이 제주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마을마다 거액의 공금이 쌓이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잡음과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대부분의 학교 건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서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도서관. 책을 빌리거나 읽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평균 대출되는 책은 670권. 학교 안에 있다 보니 자주 들를 수 있는 데다 읽을 책도 많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언니 올 때까지 여기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니까 좋아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운영 시간이 오후 5시에서 4시로 1시간 줄었습니다. 사서 교사가 없어 그동안 사서 도우미를 채용해 운영해왔지만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시간이 줄다 보니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이 이제 단축되다 보니까 제가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애들을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많이 불안해요. 제주도 내 188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고작 12명.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최소 59명을 둬야 하지만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이제 채용하는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이왕이면 이제 정직으로 이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지방 공무원들도 이제 총정원제 묶여 있어 가지고 학교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책을 늘리는 것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대부분 학교 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환경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291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97%인 283개 학교가 건축자재로 성면을 사용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에 성면이 사용돼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대규모 외국 자본들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공생하는 사례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령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화교자본이 중국인을 겨냥해 콘도미니엄과 카지노, 초고층 호텔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발 사업에 땅을 내놓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가 열애생태마을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들의 자체 마을의 가치도 침식되고 또 생태 관광 자원을 오히려 훼손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면 최근 중산간에 들어선 한 관광지는 개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목장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한 뒤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익도 분배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32명인데 경영자들 3분만 그 사업자 측이고 나머지는 한 90% 이상이 이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 좋고 마을에서도 어떤 그 축산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축산 소 키우고 방목 그대로 하고
제주 출신 제일동포 기업인이 세계적인 건축가에 맡겨 설계한 포도송이 모양의 호텔. 제주의 오름과 초가 지붕을 본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호텔이 있는지도 모르게 원래 지리를 설명할 때 뭐 표시판 같은 것도 되게 크게 막 세워놓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았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로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놓고 호텔을 지어서 그게 아주 인상 깊었고. 난개발과 투기 논란 속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자본과 지역, 주민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마을마다 보조금과 찬조금 등으로 한 해는 많게 억대의 돈이 들어오지만 공금 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금을 둘러싼 잡음과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회관. 전 사무장인 38살 김모 씨는 마을 공금 회계를 도맡으며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농업직불 사업 보조금을 포함해 수억 원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먹고 하는 돈인데 그거를 이제 사무장이 야구야구 뒤로 빼서 좀 썼다가 이거 걸린 건데. 김 씨는 빼돌린 돈을 빚을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습니다. 농촌 마을에는 행정기관의 보조금과 각종 개발에 따른 기업 찬조금 등으로 연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큰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조천읍의 한 마을에서 공금 5억 원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2월과 지난 2011년에도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리 사무장과 이장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을 공금인 경우 이장하고 리 사무장이 단 둘이서 사실상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감시 체계도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횡령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근 5년 동안 확인된 마을 공금 횡령액만 11억 원.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이장이나 사무장이 관리하는 구조여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다음 달 6일 실시됩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고충홍 의원, 부위원장의 김희현 의원을 선임하고 다음 달 6일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자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드림타워 개발 사업 추진 방향, 신공항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내정자의 정책 방향과 입장 등의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일괄 사표가 수리된 제주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후보자 원서를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또 제주도 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도 이달 내 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사장 인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사장 등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비는 내일 아침 그치겠고 휴일엔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6호 태풍은 다음 주에 제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윤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면서 낮부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 모레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6호 태풍 풍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요일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물결이 거세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쯤 육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하겠는데요. 낮 기온도 22도까지 내려가 외출하실 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산의 아침 기온 18도, 한림과 대정 19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조금 크게 벌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성판악의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네, 우도와 추자도는 비교적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지감귤 강제 착색 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 서귀포시 토평동 선과정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 800kg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 착색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감귤은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조천읍 감귤밭에서 감귤 14톤을 강제 착색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문화 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역할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주미디어센터와 서귀포 미디어센터가 제주도 내 영상문화진흥과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탁운영 체제보다는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의 독립된 법인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팔레스 관광호텔 이성호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국제가정문화원에서 20만 원,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20만 원, 바위수산 김명희 대표가 10만 원, 한국은행 제주본부 정상돈 본부장과 직원들이 50만 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10만 원, 제주도 간호사회 강기선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하기농협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을 적발해 3억 9,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